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이병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월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매달 이 생리를 할 때마다 생기는 그러한 이제 통증, 그리고 생기 때마다 생기는 그런 주기적인 통증을 이제 월경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통증의 원인과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죠.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생기 때 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데를 뭐 참을 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생리통이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자궁 근종이나 또 자궁 내막증, 뭐 이런 난소낭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생리통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경통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경통은 누구나 다 겪는다고 봐야 할까요? 대개 이제 여성들 중에 이제 생리통, 월경통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월경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없어야 되고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주위에서 생리통,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정상인 건 알겠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통을 겪는 사람이 저는 한 80, 9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겪는 분들 옆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도 이 월경통이 많은 사람 중에 소음인 체질이 많은데, 네. 또 소음인 체질의 그 주위에는 또 소음인들이 많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런 사람들이 다 생리통, 월경통이 있는 것이 정상이구나 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우리가 한 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50% 그래서, 정도. 50% 정도에서 좀 월경통이 뭐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있고 반 정도는 없다. 근데 그 있는 사람 반에서도 이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이죠.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네. 충격입니다. 저는 한 8, 90% 여성분이 경험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50%가량만 네, 월경통을 앓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월경통만 겪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되는 어떤 다른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되게 우리가 이제 월경통 하면은 이 자궁이나 난소가 위치해 있는 이런 어떤 하복부에 네. 그런 이제 통증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생리 관련해서 생기는 어떤 불편 증상, 이런 증상들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 주기가 뭐 아주 짧아진다, 아니면 굉장히 또 길어진다, 또 생리의 양 자체가 매우 적거나 또 매우 많거나 또 덩어리진 피, 보통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어혈이나 우리 뭐 혈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덩어리진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냄새나거나 가려운 뭐 그런 어떤 질 분비물, 보통 이제 냉이나 대야라고 하죠. 그런 어떤 냉대야를 그런 수반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같이 그런 겪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월경통은 그러면 딱 그 생리 기간에만 겪는 건가요? 네, 월경통 하면은 이제 이 월경 주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통증을 주로 네.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생리 때, 월경 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이 월경 전부터 시작을 해서 월경 기간 내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월경 후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월경 내는 괜찮은데 또 월경이 끝나고 나서 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까지 끝나고 지속이 나서 되는 지속도 되고, 또 생리 때 괜찮았는데 네. 끝나고 나서 또 통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군요. 계시죠. 네. 근데 사실 월경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게 네.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과 일반 월경통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경전 증후군 또는 이제 월경전 긴장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리의 기간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국소적으로 이 자궁난소가 위치하는 하복부나 골반 주에 나타나는 그러한 통증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이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월경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리가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되게 이제 배란일 때는 또 배란통이라는 게 또 있죠. 배란 주기는. 또 그걸 지나서 생리하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체적인 거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그런 긴장, 네. 그런 긴장이 올 수 있고,
이 전신의 모든 증상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 우리가 이 멀미를 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오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오심, 구토, 또 이게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또 복통이나 설사, 변비, 또 뭐 온몸이 붓는다, 아니면 몸살 기운 같이 찌뿌둥하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이 뭐 기간이나 증상 면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다 네, 생각을 포괄적이고 하면. 네. 길고 굉장히 그렇죠. 통증의 양상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월경통의 한 환자로서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이거는 네.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월경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 자궁에서 분비가 되는데, 자궁에 임신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부풀어 있던 자궁의 내막을 떨궈내야 되거든요. 떨궈내려면 이 자궁의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축을 시키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너무 과다해서 자궁 수축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생리통, 월경통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이제 서양의학의 일반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보는 건데, 네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자궁하고 난소가 위치해 있는 이 하복부의 뭐 기나 혈,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보면은 이 몸이 너무 말랐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하거나 또 너무 차거나 또 너무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되게 또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 뭐 심리적인 거, 또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운동을 또 너무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동이 너무 뭐 심해서 중독인 분도 있지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생기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찬 음식이나 기름진 그런 음식을 너무 즐겨서 생기는 그런 어떤 이 섭식의 그런 문제 때문에도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소통 장애로 그렇죠. 보고. 기혈의 소통 장애. 그렇죠. 그리고 서양 의학적으로는 지금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 네. 이거는 네. 호르몬인 거죠. 호르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그냥 물질입니까? 물질. 예. 그렇국요. 자궁을 대사산물, 뭐 그렇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자궁을 수축시키는 그냥 네, 물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런 요소가 작용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또 분비가 되면 그렇죠. 네, 요게 월경통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질병 있잖아요. 뭐 네. 자궁 내 근종이라든지 이런 네. 자궁과 관련된 어떠한 특정 질환조차도 월경통의 한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월경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원발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되게 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2차성이다, 속발성이다.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어떤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제 속발성이라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질환들이 이제 보통 2차성, 또 네.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궁에 보통 혹이 있을 때, 자궁에 혹이 있는 거는 이제 근육의 혹이라고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난소의 물혹은 이제 낭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 또 자궁 경부의 염증, 이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덩어리진 형태, 그리고 염증의 상태에 의해서 이 월경통을 유발하는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의 어떤 하복부의 기혈 소통의 장애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혹, 양성 종양이 됐든 악성 종양이 됐든 염증이 됐든 그러한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유발된 그러한 문제가 또 월경통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연관성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월경통의 원인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 사람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굉장히 심한 부분은 네.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있을 때 이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뭐 체질적이다, 유전적이다, 이런 요인들을 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쭉 올라가면 뭐 단군 할아버지가 모든 병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체질이나 유전적인 것은 당연히 어떤 소인이 있습니다. 네. 있긴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팔자고 유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월경통이 정말로 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월경 기간 동안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도 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월경 기간 내내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어떤 양상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체질적으로 좀 약하게 타고난 체질 뭐 특히 우리가 이제 대개 소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소음인들은 일단 소화 흡수하는 기능을 약하게 타고났고 또 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또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경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고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체질적, 선천적, 유전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다. 경감될 수도 있고 완전히 해방될 수도 있다. 네. 사실 근데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증상도 좀 알려주세요. 물론 통증이겠지만 어떤 양상으로 어디에 위치돼서 나타나는지. 보통 이제 월경통은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궁과 난소가 위치해 있는 이 하복부 쪽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네. 뭐 쥐어짜는 통증이다, 또 아니면 뭐 터질 듯 아프다, 아니면 밑이 빠지는 것 같다. 뭐 이러한 어떤 국소적인 그런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이제 생리라고 하는 것은 자궁 쪽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내가 평소에 상대적으로 약한 쪽으로 병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배가 더 불어가다, 뭐 체한다, 설사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소화기 쪽으로 올 수가 있고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또 멀미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 또 불안하고 초조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월경전 어떤 긴장 증후군, 또 월경통 그런 양상들이 모두 다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어쨌든 이쪽 하복부에 통증을 주로 이제 호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개 이 월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인님, 나 여기가 아프니까 어떤 기혈의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통제로 그때그때만 모면하다 보면은 이쪽 어떤 기혈 순환의 그런 장애가 오랫도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 덩어리진 형태의 어떤 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경통의 원인이라는 게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자가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디 월경통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재나 뭐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네. 임의로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가조제나 이제 임의로 해서 처방을 해서 그렇게 드시는 것들은 잘못하면 이제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전문가이나 한의사에게 자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출산 후에 월경통이 사라졌다라는 여성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네. 치료를 안 받아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출산의 월경통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네. 또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다. 네, 출산하고 나서 생긴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 전이나 출산 전보다 몸이 건강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체력이 소진되니까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또 출산하면서 모유 수유하면서 이렇게 혈액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냐면 그 사이에 또 나이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노화가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건강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생리통만 유독 좋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못 느낀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 자궁이 뭐 굉장히 몇백 배 이렇게 커집니다. 출산할 때가 되면. 네. 그래서 이 커지면서 신경의 말단이 파괴가 되어서 이런 이제 월경통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지 이 몸이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궁이 깨끗해져서 월경통이 사라질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건강해져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궁이 말씀이시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네. 임신 전에 자궁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 어떤 태반이 생기고 태반이 자궁 내막에 들러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네. 이것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고 내막이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해도 임신 전으로
100%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전문의 상당히 많이 만나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래서 혼자 속단하면 안 됩니다. 네. 네,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월경통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전인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뭐 영혼까지 하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이 하복부의 기혈순환의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차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덮여주는 이런 이제 치료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복부를 덮여줄 때 뭐 우리가 침이나 뜸이나 또 약침이다. 또 요즘에는 이제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 뜸을 뜰 때도 어떤 뭐 극초답하다, 온열 치료다 해서 열을 깊숙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신체를 다루는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어떤 심신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이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네. 그래서 이쪽 하복부 쪽을 이 소통시켜주는 그런 운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테퍼나 훌라후프 아니면 걷는 거. 또 뭐 요즘 둘레길, 올레길 많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그러한 치료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보통 이제 이 월경통을 치료할 때 치료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통증의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러한 월경통이 지속하게 된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진통제를 먹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한의학적인 네. 치료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3개월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3개월이라는 시기는 왜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120일 보통 잡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온몸에 어떤 혈액이 정화가 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깨끗하게 순환이 좋아지는 이런 정도의 기간을 100일 정도로 잡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제 월경통이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한의원에 오셔서 월통이 있을 때 그냥 딱 당해서 오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기간을 상당히 좀 잡아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그만큼 또 치료 후에 월경통이 없어져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늘어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네. 1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 질문을 할게요. 네. 월경통이 있는 경우에 어떤 생활 팁, 관리 팁이 필요하는지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경통의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가 몸이 차서 생기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어떤 불필요한 노출, 그리고 압박, 이런 것, 우리 뭐 보정 속옷이나 뭐 이런 스킨진 같은 그런 압박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하복부 쪽에 핫백을 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그 온열 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심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자가적인 그런 치료보다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자문해서 치료를 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월경통 생각하는 여성분들 정말 많을 텐데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병삼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